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영역 두 번째 시간이죠. 대표 문제와 유제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이 좀 더 심화해서 발전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자, 유사한 문제들 역시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56번째죠. 56강이고요. 자, 교재 121페이지서부터 3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먼저 대표 문제 세 가지 유형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두 점의 위치와 부등식의 영역 그랬는데요. 자, 일단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이 두 점을 잇는 선분과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그랬습니다.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이면 이건 무슨 함수죠?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하겠어?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두 점 1,3과 2,1을 잇는 선분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바로 이 두 점이 하나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내부 쪽, 요걸 내부라고 합시다. 편의상. 위쪽인가요? 원래는 위쪽이죠. 요거 아래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위쪽에 한 점이 있고 아래쪽에 한 점이 있어야 두 개를 연결할 때 이 점과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죠. 만약에 위쪽에 두 점이 존재하면 얘를 건드릴 수 없게 되고요. 아래쪽에 두 점도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건드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점이 돼도 건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점 1,3과 2,1이 바로 요렇게 연결이 됐을 때 한 점과 만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1,3과 2,1. 자, 요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요거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자, 요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요. f1,3과 f2,1을 요렇게 곱하면요.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둘이 곱하면 이놈은 0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죠?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 f1,3과 f2,1인데요. 이거 x1 집어넣고 y에 3 집어넣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fx,y라는 식을 잡아내면 되겠죠. fx,y라는 것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xy를 이용한 식을 함수식으로 만들어줘라 그랬으니까 요걸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죠. 요걸 가지고 만들면 y를 뿅 넘겨버리면 되겠죠.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ax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fx,y라는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 a의 범위인데요. 이 a의 범위는 요놈과 요놈을 각각의 대입한 값에 곱시 0보다 작을 때를 뜻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볼까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아, 요건 등호도 들어가야 되네? 그치? 점이 요쪽에 겹쳐도 되는 거니까 등호도 들어갑니다. 한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 점이 여기가 있어도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등호도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값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f1, 3이에요. 1,3. 자, f1,3이라는 건 x에 1 들어가죠. 그러니까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여기는 a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자, 요거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f1,3이고요. 자, 두 번째 f2,1도 있죠. f2,1은요. 요거는 4.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에 자,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간단히 해볼까요?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되겠죠. f1,3과 f2,1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요 놈하고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자,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요것도 2차 함수, 요것도 2차 함수죠. 양, 양, 뭐 요거 따져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 놈을 보면요.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1, 1은 1, 마이너스 4ac니까 양수예요, 얘는. 판별식이 양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2는 4, 마이너스 4ac, 4, 32.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음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푸는 게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이 음수일 때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판별식이 음수일 때 무슨 식으로 바꾼다?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 필요하니까 플러스 2가 이렇게 붙어서요. a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2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은 언제나 양수가 됩니다. 그죠? a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얘는 양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는 언제나 양수다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음수가 될 때는 요게 음수가 되면 되고요. 등호가 될 때는 이게 0 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양수가 됨으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 놈은 지워버려도 돼요. 이렇게. 지워버려도 되고 결국은 뭐 만족시키면 되냐면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은 a의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하나, 둘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건 사이 범위를 뜻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작은 거보다 크거나 같고,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큰 놈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몇 번에 있습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대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대표 문제 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다음 연립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의 너비가 10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에 대해서 K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 자, 첫 번째 그래프는요. X가 양수일 때 생각해보세요. X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이란 얘기죠. 오른쪽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그대로 나올 테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입니다. Y절편이 6이란 뜻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되는 여기가 6이겠고요. 여기도 6이에요.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X가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X가 음수면 왼쪽에서 그려지는데 요게 마이너스 X가 돼버리니까 Y는 플러스 X 플러스 6입니까? X 플러스 6이 그려져요. Y절편은 똑같이 6인데 이렇게 기울기가 1짜리가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바로 위에 있는 그래프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Y는 통째로 절대값 X니까 절대값을 없다고 생각하면 Y는 X-K고요. 그 다음에 통째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래 부분, 그죠? 아래 부분, X축 아래 부분을 접어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Y는 X-K라는 그래프는요, Y절편이 마이너스 K인 그래프거든요. 근데 기울기는 1짜리니까 요 놈과 평행하면서 요렇게 날아가는 요런 직선이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놈을 갖다가 통째로 절대값이었으니까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자,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좀 삐뚤어졌나요? 예, 좀 삐뚤어졌네. 여기 정리를 다시 해보죠. 왜 삐뚤어지고 그래? 자, 여기서 요 놈과 평행해야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도 삐뚤어졌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제대로 그려봅시다. 자, X축, Y축, X축.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6. 그 다음에 이게 X 플러스 6,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요. 자, 여기가 얼마냐면 X절편이죠. 그러니까 Y가 0일 때 나오는 X의 값 K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둘이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가 10이 된답니다. 어떤 영역인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작다라고 그랬죠. Y가 작다니까 요 그래프의 아래쪽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크다 그랬으니까 요 그래프 V자 모양의 위쪽 됩니다. 그러면 그 두 영역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영역은 바로 요 영역을 뜻하죠. 그죠? 자, 바로 요 영역의 넓이가 10이 되도록 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10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바로 이것은 직사각형이죠. 요 기울기가 1이고 요 기울기도 1이고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직각이란 말이지.
그러면 요 점으로부터요,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바로 가로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세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바로 K라는 점, 이걸 바로 K,0이라고 두면 되겠죠? K,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죠.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그러면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는 요 직선이잖아요. 요 직선. 요 직선이 누구였었죠? Y는 기울기 X의 Y좌편 플러스 6짜리죠.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K,0에서 또 하나죠. K,0에서 자,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죠.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Y좌표는 역시 동일한 플러스 6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L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L2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바로 L1과 그 다음에 L2의 곱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요걸 정리해서 문제 풀면 되겠네. 볼까? 자, 왼쪽부터 정리하자. 자, 요 놈은 일단은 간단히 하면 요 놈이 어떻게 돼요? X-Y 플러스 6은 0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 제곱합, 바로 루트 2분의가 되겠고요. 절대값, 대입한 값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절대값 K 플러스 6이 들어갑니다. 요 놈, 그죠? 요 놈.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요 놈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X 넘으면 플러스 X 플러스 Y에 넘으면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역시 개수 제곱합 루트 2분의 이렇게 되겠고요. 절대값, 대입한 값입니다. K 들어가죠? K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곱이 10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정리해 봐야 되겠죠? 요 놈과 요 놈의 곱입니다. 요 놈과 요 놈의 곱이 1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K 플러스 6과 절대값 K 마이너스 6을 곱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놈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잖아요. AB끼리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도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놈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절대값 K 플러스 6과 K 마이너스 6의 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66의 36. 그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입니다. 2는 여기랑 곱해버리면 되죠? 요게 2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쵸? 자, 정리해볼까요? K제곱. 이것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K제곱이 36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즉, K제곱이 36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얘기는 K가 마이너스 6부터 6 사이에, 마이너스 6부터 6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 K라는 값 자체가요, 마이너스 6과 6 사이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6과 6 사이니까, 요 놈보다는 작은 수가 생기겠네요. 그쵸? K제곱은 어차피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요거는 언제나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버리나요? 그죠? 음수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요 놈은요, K제곱 마이너스 36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K제곱은 얼마가 되느냐? 56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건 양수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K 값 자체가 마이너스 6부터 6 사이이기 때문에 36보다 큰 수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수로 나오는 놈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음수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요게 바뀌니까 36 마이너스 K제곱이죠. 요 놈이 20이 될 때입니다. 만족하는 K제곱은요, 16이 돼버리죠. 그쵸? 자,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지.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K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요 놈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찾아봅시다. 몇 번에 있죠? 4번에 있네요.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 최소 그랬죠. 세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일단은 우리 요 세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을 빨리 도시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그래프. 부등호 의식하지 않고 먼저 x절편, y절편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x절편, y가 0일 때 x값은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y절편 어떻게 돼요? x가 0일 때 y는 3 되는 거니까 요 3.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입니다. x절편 y가 0이려면 x가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2. 그 다음에 y절편입니다. y절편 x가 0일 때 y는 8입니다. 8. 그죠? 여기 쭉 더 올라가야 되네. 여기 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쭉 쭈르륵 쭉쭉. 자, 8이라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연결돼서 2를 관통하는 요 그래프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래프고요. 세 번째 그래프는요. x절편 y가 0일 때 x값 2죠. 2. 그쵸? 여기 지나네. 그지? 그 다음에 y절편 x가 0일 때 y값 3이죠. 그죠? 여기를 지나게 되네요.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더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공통 영역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직선 요놈이었는데 작다니까 아래쪽을 뜻하고요. 자, 두 번째 직선입니다. 두 번째 직선이 요놈이었는데 요놈의 아래쪽을 뜻하고요. 그죠? 그러면 요놈의 아래쪽이니까 현재 요 영역을 뜻하죠. 요 영역. 요 영역의 아래쪽. 자, 거기에서 세 번째는 y가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요 선보다는 위쪽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냐면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이죠. 자, 이때 다음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요. 1차입니다. 1차. 1차니까 요 놈을 k라고 두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를 날렸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을 생각을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1짜리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마이너스 1짜리가 이렇게 갔을 때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어딜까요? 제일 먼저 닿는 곳은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갔을 때 여기가 제일 먼저 닿고요. 제일 나중에 닿는 곳이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2일 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요 교점일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요 둘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면요. 여기는 뭐 2,0이니까 더 구할 필요 없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죠.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하고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8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x좌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로 넘어가면 5x가 나오고요. 여기도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는 1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의 교점의 좌표는 1,가 되겠고요. 자, y값은 1 집어넣어보면 4 나오게 돼 있죠? 요게 1,4입니다. 요것도 나왔죠? 0,3이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요 놈의 k값에 x와 y를 더했을 때 최소값은 요 놈일 때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니멈은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x와 y를 더하란 얘기 아니야. 이 교점의 좌표가 2,0이야. 그러면 2하고 0 더해봐. 2하고 0 더하면 얼마니? 2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어디 하면 돼요? 요점일 때 최대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1하고 4 더하는 거 아니야. 5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최소 최대 정해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요 놈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원이죠, 원. 원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원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단위원이래. 원을 이렇게 점점 크기를 이렇게 넓혀갔을 때 이 r이라는 것이 반지름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기와 닿을 때 최소값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랑 닿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최소값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언제 생길까요? 최대값은요, 요 점에서 만날 때 최대값이 생기겠죠. 이렇게. 요 점에서 만날 때 최대값이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역시 요 놈과 닿을 때 최소가 생기고, 그다음에 요 점을 지날 때 최대가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최대는 아주 구하기 쉬워졌죠. 최대는 뭡니까? 요 점을 지날 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에요. 이게 반지름입니다. 그쵸? 반지름이니까 x제곱과 r제곱, y제곱, x제곱과 y제곱을 해보면 1의 제곱과 4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7입니다. 17. 그러니까 최대값은 나와버렸죠.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1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인데요. 최소값은 바로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가 한 점에서 만날 때죠. 어느 직선과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y는 2분의 3x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그치? 자, 원의 반지름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의 지금 반지름이 선생님이 뭐라고 잡았냐면 이게 r제곱이라고 그랬죠. 그죠? r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반지름은 r로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요걸 그냥 k로 이렇게 두어도 됩니다. 이렇게 k로 두게 되면요. 요 놈의 반지름이 누가 됩니까? 바로 루트 k가 되겠죠. 루트 k.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루트 k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 원점이죠? 원점 0,0에서 원점 0,0에서 직선 요 직선이에요. 요 직선. 요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3x 그 다음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루트 k가 된다. 바로 이 k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산해보죠. 루트 개수제곱합이에요. 루트 개수제곱합. 3, 3은 9에 2는 4. 3, 3은 9에 2는 4. 13분의죠. 루트 13분의 절대값 대입한 값이에요. 마이너스 6만 남겠죠. 이렇게. 요놈이 루트 k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요놈과 요놈을 계산해보죠. 자, 그럼 요놈과 요놈 곱하면은 루트 13과 루트 k니까 루트 13k입니다.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66에 36이 되겠고 여기는 우변은 어떻게 돼요? 13k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족하는 k값 나와요. 자, k값은 어떻게 되느냐? k는 13분의 36이다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도 나왔습니다. 최소값은 얼마라고요? 최소값은 13분의 36이다 라는 거, 3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3번의 유형은 바로 영역별 최대 최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표 문제 풀어봤고요. 밑에 유제 문제 6문제 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 빨리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하세요. 자, 다 되셨습니까? 자, 유제 문제에서 1번부터 선생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6ay 플러스 13a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중심이 바로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죠. 자, 일단은 이 원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6ay 그 다음에 플러스 13a제곱에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표준형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죠. 요놈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a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a의 제곱이면 4a 제곱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a의 제곱이죠. 여기 9a 제곱 들어갔죠. 9a 제곱 4a 제곱 되면 13a 제곱이니까 요놈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넘겨야 되니까 플러스는 이퀄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원의 중심은요. 원의 중심은 바로 몇 컴마 몇이다? 중심은 2a, 3a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반지름은 얼마다? 1인 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봅시다 그러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내부에 있을 때 뭐가? 이 원의 중심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이 저 삼각형의 내부에서 놀겠답니다. 저 삼각형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자, 교점들 표시해 볼게요. 0,8이 있답니다. 0,8. 이 8인 곳에 A라는 점이 있고요. A라는 점.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마이너스 2,2라고 그러네. 마이너스 2,2라고 한다. 2라고 한다. 요게 B라는 점의 좌표죠. 자,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는 6,2라고 하네. 6,2. 6,2면요. 이렇게 와서 요 점의 좌표죠. 요게 C점의 좌표입니다. 자,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그랬죠? 자,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요런 삼각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띠리리리리.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삼각형의 내부에 바로 원의 중심이 있다. 내부에 바로 2a, 3a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내부의 부등식의 영역 안에 이 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요 안에 부등식의 영역을 바로 요 놈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 자, 일단은 가장 쉬워 보이는 게, 요 세 선을 전부 다 잡아줘야 되네요. 요 놈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자, 요 놈은 지금 마이너스 2,2하고, 그
그 다음에 0,8을 지나는데 식을 한번 세볼게요. y는 어떻게 되냐면요. y는 x 증가량이 2고요. y 증가량이 6입니다. 그죠? 3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8이니까 플러스 8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아래쪽이잖아, 아래쪽. 이 삼각형 부분은 이 선의 아래쪽이니까 이놈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내부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변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요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선? 자, 요선은 어떻게 되느냐. x의 증가량이 6이고요. y의 증가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y는 x꼴이죠. 기울기 일자리인데 마이너스 x꼴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y절편 역시 플러스 8입니다. 역시 아래쪽이죠. 그죠? 아래쪽이니까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를 정리해보면 이놈은 높이가 일정한 놈이죠. 그러니까 y는 2예요. 그죠? 근데 2보다 높은 곳, 위쪽을 뜻하니까 크다가 되는 거죠. 크다가. 자, 바로 이 영역 안에 2a, 3a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x 대신에 2a를 y 대신에 3a를 집어넣어주면 그만인 거죠. 이쪽부터 정리하면요. 3a 작다. 그다음에 x에 2a가 들어가는 거니까 2, 3은 6a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이거 간단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a 넘어가면 3a고요. 이거 8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거든요.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됩니까? 3a 넘어가면 3a라고 그랬으니까. 요게 지금 3a, 3a는 크다죠? 마이너스 8보다. 자,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는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정리해 볼까요? x 대신에 2a 들어가면요. y 대신에 3a 들어가면요. 3a는 작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8보다. 간단히 하면 5a는 작다 8보다. 자, 여기서 a는 5분의 8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y는 이렇게 되는데요. y가 지금 3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a는 2보다 크다. 자, 이것은 바로 a가 3분의 2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요 세 개의 a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요 놈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 그 다음에 a는 3분의 2보다 크다. a는 5분의 8보다 작다 그랬죠. 가장 오른쪽의 숫자는 요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보다 작고 그 다음에 공통 부분에서는 둘 중에 큰 걸 써줘야 되겠죠. 둘 중에 큰 걸 써줘야 됩니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는 3분의 2보다 크고요. 얼마보다 작다? 5분의 8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죠. 3분의 2부터 5분의 8까지, 3분의 2부터 5분의 8까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네. 요거 찾아주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문제들의 해법도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겁만 먹지 마세요. 겁먹으면 자꾸 안 떠오르잖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집합 A와 B. 자, 이놈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 공통인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A 집합부터 도시를 해보면요. A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여기 원점 0이죠. 자, 이게 이제 A 영역이라는 건 어디냐면 바로 요 사이 범위니까 요런 정사각형이 바로 A의 범위가 됩니다. 요만큼이 A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을 보면요. 순서상이죠. x, y는 원의 중심을 뜻하거든요. 바로 a, a입니다. 중심이 a, a고 반지름은 2짜리죠. 자, 요런 원이거든요. 그러면 a, a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죠. 그죠? y는 x 위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y는 x라는 그래프가 요렇게 있을 때 이 위에 바로 원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원의 중심 a, a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지름 2짜리가 그려진다고 그랬으니까 반지름 2짜리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원의 반지름이 2짜리입니다. 요게 2래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교집합이 생기지 않기 위한 자연수에 의해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연수에 의해 최소값. 요 원의 반지름이 2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겠죠?
요게 지금 루트 2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적어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의 중심부터 이 A라는 점의 좌표까지 이르는 거리가 2 플러스 루트 2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 길이 L이라고 해보면요. 요 길이 L은요. 얼마보다 커야 돼요? 2 플러스 루트 2보다는 반드시 커야 됩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2 플러스 루트 2가 될 때가 A가 얼마가 됩니까? 2 플러스 루트 2가 될 때가 여기에 그래프를 찾아야 되겠죠? 결국은 요 놈이 갖는 요건 그냥 이렇게 되죠. 얘가 붙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붙을 때 A 좌표라는 건 요 놈의 A 좌표 여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A가 되지 않겠습니까? 붙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붙을 때 A 좌표. 이거는 대각선의 길이죠. 내가 구하려는 건 A의 최소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붙을 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2일 때는요. 요 놈의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죠. 요걸 루트 2로 나누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A의 좌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바로 1 플러스 루트 2죠. 그러니까 A가 바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A라는 놈은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쵸? 여기 1에다가 여기 요게 딱 붙었을 때 요 길이가 루트 2만큼 아닙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1 플러스 루트 2를 더한 것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놈의 값을 정리하면요. 왜 A가 이제 자연수라고 했는지 알겠죠? 루트 2가 1.땡땡땡이니까 요게 2.땡땡땡이에요. 그죠? 만족하는 A의 값,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미니멈 A는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부등식 절대값 x는 1 이상 2 이하, y도 1 이상 2 이하, 동시에 만족하는 점 x, y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x축, y축 이렇게 그려보죠. 자, x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1 이상이고 2 이하다. x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1 이상이고 2 이하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1부터 2까지. 요 사이의 영역을 뜻합니다. 요 사이의 영역. 자, 그 다음에 이게 양수일 때죠? 음수일 때도 있습니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자, 요 영역을 뜻하겠죠. 이런 영역. 자, 그 다음에 y좌표입니다. y좌표는요. 절대값 y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x랑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요. 요렇게 선이 하나 1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도 하나 그려지죠. 요렇게. 그다음에 요 영역입니다. 요 사이 영역.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에 역시 마이너스 2까지 요렇게 요 영역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영역들을 보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요 영역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공통 영역을 찾아주는 거죠. 동시에라고 그랬으니까. 공통 영역은 어디예요? 여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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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겠지요. 이들의 넓이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가로 1, 세로 1, 여기 넓이 1이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넓이는 얼마입니까? 1을 4번 더해주면 되니까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의외로 좀 간단한 문제였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자, XY가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할 때 그랬죠. 일단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을 빨리 정리를 해줘요. 이거 원이죠, 원. 원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죠? 바로 0,0이네요. 그죠? 1.5고요. 자, 반지름이 2짜리가 되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게 왜 마이너스야? 요게 마이너스 2지. 그치? 자,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Y가 넘어가면 Y는 크거나 같다예요. 그쵸? X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 1짜리에다가 Y좌편이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러니까 Y좌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지나야 되고 기울기가 1짜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45도 각도로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여기도 1을 지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원의 내부를 뜻하고요. 두 번째는 y가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y의 위쪽을 뜻합니다. 공통된 영역이 어디냐? 바로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영역을 만족할 때, 자, y-2x의 최대값을 구해라. y-2x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요걸 k라고 두어야 되겠죠. k라고 두고 y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요거 어떻게 바뀌어요? y는 2x 플러스 k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짜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기울기 2짜리가 날아가면요. 이게 지금 기울기 1짜리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이렇게 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최대값을 구하라면 뭐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여기로 갈 때는 요 교점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이건 최소값이고 이쪽에서 최대값이 점점 생기겠죠. 이렇게 다가와서 누구랑 이 원과 이렇게 접해서 생기는 좌표. 그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과 접할 때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 놈과 원이죠? 원이 어떻게 생겼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죠. 자, 요 놈과 바로 접할 때 바로 누가 생기느냐? 최대값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접할 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 2x-y 플러스 k는 0.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원의 뭐와 동일하면 반지름 2와 같아지면 만족하는 최대값 k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자, 계산만 남았습니다. 루트 계소 제곱합, 루트 5분의가 되겠고요. 절대값 대입한 값은 k의 절대값만 남게 되죠. 자, 그놈이 누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k의 값은 얼마예요? 이게 지금 이 둘이 곱하면 2루트 5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인데 길이의 음수가 있어 없어? 길이의 음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질 때는 최소값 생겨버리는 건데 여기 원이랑 닿을 때는 이쪽이랑 닿으니까 여기랑 만나지를 않죠, 아예. 그래서 음수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음수는 제외를 한다.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면 되네, 그냥. 그래서 만족하는 k의 값은 2루트 5를 찾아주시면 되겠네.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런 유형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오른쪽 표는 어느 공장 A, B 두 종류의 제품을 각각 한 개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P와 Q가 그 제품 한 개를 팔 때 생기는 이익을 나타낸 것이다. 하루 동안 원료 P는 몇 킬로그램까지 쓸 수 있냐면요. 얘는 40kg까지 쓸 수 있대요. 40kg. 자, 그 다음에 원료 Q는요. 80kg까지 쓸 수 있다. 80kg까지 쓸 수 있다. 자, 사용했을 때 이 공장에서 하루 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얼마냐. 자, 이제는 이런 문제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 자, 제품 A를 X개, 제품 B를 Y개라고 표현하면요. 물론 식을 세우면 어떤 식들이 세워집니까? 첫 번째, X 플러스 2Y는 몇 킬로? 40kg 이하를 쓸 수가 있죠. 그죠? 40kg까지 쓸 수 있으니까 40 이하를 쓸 수 있고. 두 번째 Q는요. 어떻게 되냐면 3X 플러스 2Y. 자, 이 놈은 얼마 이하? 80 이하.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이라고 그랬으니까 20만원 곱하기. 그죠? 20만원 X, 20만원 X, 그 다음에 30만원 Y. 자,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요 놈의 최대값. 바로 요 놈이죠? 요 놈의 최대가 될 때 맥시멈을 구하라. 요런 뜻입니다. 그쵸? 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래프를 다시 한번 도시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기울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니까 요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를 갖게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기울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 아닙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3짜리 기울기를 갖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 영역이죠. 공통 영역은 요런 영역이 될 텐데 요 놈이 갖는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 놈의 기울기가 현재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30분의 20의 부호 바꾼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가 어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그랬죠. 3분의 2가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끼어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죠. 2분의 1보다는 이거 양수라고 생각하고요. 2분의 1보다는 크죠. 절대값이.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는 절대값이 작아요. 그러니까 사이에 낑겼어요. 사이에 낑기면 바로 이 교점의 좌표를 제일 먼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만나게 돼요. 바로 이 교점을 지날 때 우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교점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교점은 바로 이 둘을 연립해서 얻어내면 되는 거죠. 3x에서 x 빼버리세요. 그러면 2x가 나오게 되겠죠? 2x가 나와요. 그러면 80에서 40 빼면은 4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얼마예요? x는 20이죠. x가 20이면요. 이거 넘어가서 20대니까 y는 10대 버립니다. y는 10대요. 자, 바로 이 교점의 좌표가 20,1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교점일 때 바로 이익이 최대로 발생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다가 뿅 집어넣어서 맥시멈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x에 얼마 들어간다고요? 20. y에 얼마 들어간다고요? 10. 자, 계산하면 2는 400만 원. 그죠? 자, 여기는 3일은 3, 300만 원. 4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바로 700만 원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부등식의 영역 대표 문제와 유제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실력 쌓기 할 건데요. 단원 종합 문제도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먼저 푸는 거 잊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